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9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에 따르면 9월 서울 지역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38.6으로 8월보다 4.5포인트 올랐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 예고 이후 주춤했던 서울 주택 매매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반등하며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재건축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넘겼지만 정밀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으며 사업 불가능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합니다. 송파구청은 구조 안전성 평가가 B등급으로 나온 게 종합 C등급으로 이어진 결정적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 보강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다가구 주택 등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성능 보강 비용의 1.2% 저리 융자를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재건축 진행의 첫 관문인 정밀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지난해 3월에 안전진단 기준의 강화로 비중이 커진 구조 안전성 부문에서 B등급을 맞으면서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으로 최종 판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과로 인해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등 초기 재건축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저희와 바로바로 소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2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부동산 올인원 오늘 모실 분은요. UNS하우 중에 유재성 대표님이십니다. 인사부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의 강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걸 갭 투자라고 하죠. 최근에 서울 지역에서 이 갭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에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되면서 2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이로 인해서 매수 심리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 대표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아까 오프닝 멘트에도 나왔었는데 그렇죠. 지금 지난달이었죠. 서울의 주택 소비자 심리지수가 138. 네, 어마어마하죠. 지금 올해 들어 지금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매수 우위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3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자,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지수로 나타나는 것도 정말 불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실제 지금 시장 상황도 이렇게 살펴보면 현장에서 제가 이제 또 모니터도 해보고 하면 정말 최근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또 청약이라고 해서 그렇죠. 최근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로또 청약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죠. 자, 지금까지 조금 관망세를 유지했던 지금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수요자가 아니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매수에 나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갭 투자 그렇죠. 전세를 안고 이제 투자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것이 이제 국토교통부 이제 그 발표 자료를 봤더니 지금 서울에서는 절반 이상이 이제 갭 투자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한 57% 정도가 이제 갭 투자라는 거는 한 절반 이하 정도, 한 40몇 % 정도는 실제 내가 그 집에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라면 다른 분들 절반 이상에 있어서는 내가 살 것이 아니면서 그냥 일단 전세를 안고 사두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정말 이것이 뜨거운 시장이다. 불이 붙었다라고 할 때는요. 실수요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이제 같이 움직일 때 이것이 우리가 같이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더더구나 이제 뭐 어쨌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뭐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에 생긴 이런 역대 최저치죠. 1.25%까지 좀 낮췄습니다. 당연히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건 더더구나 내가 뭐 비용 그러니까 대출 이자에 대한 비용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 이자, 대출 비용까지 낮아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제 걱정을 할 정도로 지금 매수 심리가 굉장히 뜨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울부동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안전자산이죠. 자, 불안한 사모펀드 맞습니다. DLF 사태 때문에 그렇죠. 뭐 1억 투자했는데 실제로 내가 원금 다 까이고 뭐 돌려받는 금액이 뭐 160만 원이다, 170만 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최근에 뭐 라임 사태까지 또 있다 보니까 석 달 새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약 한 400조 이상의 지금 뭐 그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뭐 사모펀드 쪽으로 이제 몰렸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순이익이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뭐 현장에서는 뭐 이렇게 그 가입한다는 이야기보다는 내 펀드 안전하냐 이런 문의나 이런 전화가 뭐 가장 많을 정도로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 같은 펀드 시장들이 많이 좀 확장이 됐다가 다시 좀 위축되는 시장들을 보이고 있고요. 또 뭐 쥐꼬리 예금금리 뭐 그렇죠. 당연합니다. 지금 뭐 어쨌든 1.25라는 거는 뭐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그렇죠. 우리가 2016년 6월에 처음 경험했습니다. 1.25%라는 걸. 그것을 다시 올렸다가 그렇죠. 17년 11월에 다시 올리고 했다가 다시 2계단 지금 이번에 이제 낮춰서 다시 1.25%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기준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그렇죠. 대출금리도 낮아지는 거고 대출금리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정기예금금리도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초단기 정기예금금리 그러니까 뭐 그 보통 우리가 뭐 1년 만기, 2년 만기 하는데 1개월 만기, 그러니까 짧게 좀 이렇게 넣어놓는 이런 것들은 0.8%, 0.9% 정말 뭐 0%대에 앞으로는 정기 뭐 1년 만기, 2년 만기도 0%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런 거죠. 조금 내가 고수익을 보기 위해서 펀드 쪽으로 들어가셨던 분들 아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이번에 좀 깜짝 놀라신 부분이고 지금 그냥 안전하게 정기 예금 이자 쪽 그러니까 정기 예금 쪽에만 계속 머물러 계셨던 분들은 아 이렇게 계속 금리가 지금 낮아지는 저금리 상황이라는 게 잠깐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 낮아지는구나. 아 내가 정기 예금만 가지고는 뭐 정말 이자 생활로서 내가 뭐 노후나 이런 것들이 안 되겠구나. 이런 이제 걱정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을 건 역시 서울 부동산밖에 없다. 뭐 실제로 뭐 이런 느낌들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 부동산들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매수 심리까지 이제 불이 붙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사실 걱정을 할 정도죠. 이번에 뭐 한국은행에서도 그런 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금리가 낮아졌을 때 이것이 좀 경제나 뭐 이쪽으로 좀 선순환 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쪽으로만 많이 몰릴까 봐 걱정을 할 정도로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믿을 건 역시 그것도 서울에 부동산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좀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집을 팔려고 내놨어요. 내놨는데 뭐 봤더니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 지금 왜 내가 이 가격에 이 집을 팔려고 아까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더 올라갈 텐데 이러면서 매물을 당연히 걷어들이는 상황이 되겠죠. 자 매물이 걷어들이고 좋은 매물들이 시장에 많이 없다 보니까 사려고 시장에 나온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매물이 많이 없지? 조금 더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수로 확인해 보면 KB국민은행에서 이제 서울주택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최근에 103까지 지금 올라갔는데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그렇죠.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 되겠죠. 100이 넘어간다라는 거. 근데 이것이 지난해 이제 10월 그러니까 9.13 대책 가장 우리나라에서 뜨거웠다고 말했던 작년 8월 뭐 9월 초 요때 시장 정도에 있었던 그렇죠. 그때
거의 100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한 11개월 만에 이것이 지금 넘어서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실제 지수상으로도 그렇고 주택 매수 지금 뭐 소비자 심리 지수, 그렇죠, 사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도 138.6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뭐 그냥 이런 매수 우위 심리 지수라는 게 뭐 그냥 100쪽에서 그냥 왔다 갔다 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올 초, 그렇죠, 우리가 올 초에는 뭐 이제 9.13 대책의 뭐 약발이라고 할까요? 9.13 대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던 그 시점이 이제 올해 초가 이제 가장 강력했을 때인데요. 그때 그러니까 4월 정도 가장 낮았었는데, 이때 주택 매수 우위 지수가요, 강남, 그것도 강북도 아니고 강남에서 어느 정도였냐? 34.5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낮았던 거죠. 그런데 4월 달에 34.5였던 게 5월 달, 6월 달 회복되기 시작하다가 7월 달에 들어서는 급 반등하면서 8월, 9월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러니까 거의 지금 매수 심리가 가파른 수직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결국 서울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재건축 쪽에서 출발을 했다가 재건축이 들썩들썩하니까 정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카드를 꺼내드니까 다시 이것이 신축 시장, 로또 시장, 그러니까 분양 시장, 신축이나 로또 시장, 분양 시장 쪽으로 옮겨 붙었죠. 자, 강남 쪽에서 들썩들썩하던 것들을 또 정부에서 누르려고 하니까 이것이 다시 강북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전방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정부에서 뭐 이야기하는 것들, 아니면 지금 뭐 최근에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도, 아, 지금 주택시장이 규제란 이런 것들이 너무 강남 쪽에만 맞춰져 있는데, 사실상 지금 최근에 이 모든 것들을 끊어가는 것들은 오히려 강북 쪽도 엄청나게 올랐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하죠. 재건축을 누르면 신축 쪽이 올라가죠, 상대적으로. 강남 쪽을 누르면 또 상대적으로 강북 쪽이 올라가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체크를 해드리면서요.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전방위적으로 다 올라가니까 서울의 아파트 전체죠, 매매가가 15주 연속 지금 계속 지금,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15주 연속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중에 이제 뭐 가장 큰 게 이거겠죠. 한시름 노은 뭐 재건축, 제가 이렇게 뭐 체크를 해드렸는데, 자, 일단 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내년 4월 이제 말까지 6개월이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동 쪽에 있는 둔촌주공이라든지 뭐 개포 쪽에 이제 주공 1단지, 4단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주나 철거가 다 된 이런 곳들은 당연히 매수세가 더 많이 붙겠죠. 자, 그런데 그 안에서도 강남 쪽은 봤더니 4채 중에 1채를 지방의 큰 손들이 또 매입을 했더라. 당연히 이 얘기는 서울 안에서만 이런 매수세가 뚜렷한 게 아니라 지방에서 큰 손들까지 올라와서 서울 매수세에 합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 있는데 내년에도 더 올라갈 것 같으냐,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60% 이상 전문가들이 내년에도 더 올라갈 거다. 그리고 한 3, 4% 정도가 아니다, 한 보합 정도 가겠다. 그리고 떨어진다는 거는 한 14%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올 초에만 하더라도 90% 이상의 전문가들이 올해는 부동산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안 좋게 봤던 이런 많은 전문가들도 이제는 지금도 많이 올라 있는데 내년에는 더 올라가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전문가들조차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전세가 지금 상승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전세가 상승 쪽은 이런 거죠. 전세 수급 지수가 무려 147.3이나 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전세 물량 나와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구하려는 사람들이 이쪽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지금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들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전세가 상승을 하니까 물량이 쏟아졌던 지금 강동 같은 경우에 뭐 내년 2월까지 지금 15,000세대가 지금 입주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떨어질 거다. 송파 헬로시티 보면서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강동 쪽 같은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 84제곱미터 33평형이 뭐 처음엔 4억 5천, 5억 뭐 요렇게 했던 건 최근에는 6억, 뭐 많게는 6억 5천까지 물량이 쏟아지는데도 전세가가 올라가는 이런 지금 현상들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매매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전세가 상승 자체가 실질적으로 받쳐주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걸 봤더니 갭투자, 그렇죠.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비율이 실제로 그냥 투자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높았다는 거죠. 57.8%, 그러니까 절반 이상 거의 60% 가까이가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갭 투자의 성향들이 강해졌다는 거고,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64%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자, 결국 우리가 전망 키워드를 보자면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매매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 전세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 이것이 계속 상승을 이뤄내고 있는 거고요. 더더구나 동반상승, 그렇죠.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상승하고 같이 상승할 거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이것을 만들어내고 있고, 더더구나 투자 수요, 그렇죠. 실수요, 올 초까지만 실수요만 움직였는데 이제는 투자 수요들까지 나타나면서 더더구나 이제 저금리가 되면서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투자 수요까지 많이 몰리면서 결국은 지금 뭐 올 말이라든지 내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서울 쪽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계속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이번 달에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됐다고 하는데요. 서울 아파트값 15주 연속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전세값도 올라가면서 갭 투자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좀 전문가와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 정보 확인해 주시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고요. 먼저 수요일에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 세워주시고요.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알려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요. 대표님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곧바로 정보 체크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은 어느 지역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네, 뭐 정말 강남 4구 안에서, 그렇죠. 강남 4구, 뭐 강동구, 그것도 이제 최근에 한강 조망권에 대한 가치가 또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한강이 실제로 보이는 그런 초소형 주택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강남 4구인 강동구에서 과연 어느 지역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유재성 대표와 오늘 찾아볼 지역은 바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5호선과 8호선 교차하는 천호역 근처를 살필 거고요. 자, 추천해 주신 유형은 복층 구조의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시세 살펴보시죠. 약 2억 원에서 2억 1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강동구 안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요. 개발 호재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는 천호동 가보겠습니다. 광화문과 강남 그리고 여의도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천호역 근처 가볼게요. 입지와 개발 호재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뭐 우리가 뭐 강남 이제 4구라는 게 뭐 이제 일반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초, 그다음에 강남, 송파, 강동, 이곳을 보고 우리가 이제 강남 4구라고 하는데, 자, 강남 4구 안에 들어가는 이제 강동 안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 그다음에 우리가 뭐 2030 서울 플랜 안에서도 강동구 안에서 12지역 중심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곳이 바로 천호동이 되겠는데요. 당연히 천호동 안에서도 가장 번화하고 뭐 가장 사람이 많고, 그렇죠. 가장 앞으로 개발 호재가 쏟아지는 곳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천호역이죠. 천호역. 네, 뭐 더 말할 게 없겠죠. 자, 천호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5호선하고 지금 이제 8호선이죠. 다 이제 연장 계획들이 지금 있는 것들이 그 뭐 개발 호재들도 있겠고. 자, 일단은 뭐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광화문까지 지금 쭉쭉쭉쭉, 그렇죠. 여의도까지 갈 수 있는 거고, 8호선은 심지어 세정거장만 가면 잠실이에요. 잠실역. 그래서 뭐 정말 시내 쪽으로 또는 강남 쪽, 잠실 쪽으로 바로 이어지는 곳이 바로 천호역, 이런 역세권이다. 뭐 당연히 더블 역세권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뭐 도보 3분이라고 해놨는데 뭐 실제로는 뭐 거의 한 도보 2분이 안 되는 정말 대로변에 이런 입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추천을 또 드리겠고요. 자, 최근에 뭐 천호역 쪽에 뭐 또 가장 또 이슈라고 하면 천호 유타운이겠죠.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성내 3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45층에서 이미 뭐 분양이 시작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천호 지금 1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집장촌 개발, 뭐 청량리 쪽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발되는 그런 것들 40 지금 층으로 해서 뭐 3개동으로 해서 여기도 주상복합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고, 이제 실제로 뭐 2주나 이제 철거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천호 유타운 쪽이 1구역, 2구역, 3구역까지 지금 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호역 개발이 다 완성이 됐을 때, 그렇죠. 더더구나 이쪽이 주목을 받는 게 바로 강남 4구 안에서도 한강 조망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강남 4구 안에 조망권이라고 하면 지금 뭐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죠. 지금 반포 쪽, 그러니까 서초 쪽엔 반포가 있고, 강남에는 압구정이 있고, 송파에는 지금 뭐 잠실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렇죠. 강동에는 천호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이 강남 4구 안에서 이런 초소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반포에 없죠. 그렇죠. 압구정이 없죠. 더더구나 뭐 각 잠실에도 다 아파트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소형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강남 4구 유일한 한강이 실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중요하죠. 한강 조망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미래 가치를 우리가 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파트만 한강 조망이 되니까 엄청나게 비싼 게 아니고, 이런 초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도 한강이 보이는 초소형 주택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잠실국제교류 복합지구하고 고덕 비지밸리 정말 샌드위치 수혜를 보고 있는 곳인데, 지도를 좀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자, 천호역이 바로 이렇게 한강변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천호 유타운이 바로 이 자리. 그러니까 천호역에서 지금 바로 붙어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고덕역이 바로 지금 세정거장인데요. 자, 고덕역 같은 경우가 바로 고덕 비지밸리, 그러니까 지금 이케아라는 또 대형 유통단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엄청나게 최근에 지금 고덕 크라시움 같은 경우에 뭐 33평이 8억 정도 분양했던 게, 그렇죠. 지금 뭐 13억, 14억 지금 넘어가고 있죠. 113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0억에 분양했던 게 지금 18억까지 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 이런 고덕 비지밸리 같은 일자리를 또 많이 품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잠실 쪽에, 잠실역이 지금 세정거장이죠. 바로 8호선 타고 가면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러니까 뭐 현대 글로벌 비즈센터라든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뭐 야구장 30개 규모의 거대 지하도시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에다 잠실 제2 코엑스까지 이 엄청난 수혜까지 말 그대로 샌드위치 수혜로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천호역이면서 한강변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쪽이 주거 환경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죠. 광나루 한강공원 뭐 바로 위에 있죠. 또 이쪽에 길동 자연 생태공원이 또 그대로 있고, 이쪽에 또 올림픽공원이 또 바로 옆에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뭐 서울 아산병원,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병원 같은 경우에도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또 좋은 호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호역 같은 경우에는 천호 유타운이라는 또 재개발에 많은 호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 더더구나 일자리들이 지금 고덕이라든지 잠실 쪽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고, 뭐 공원이라든지 또 대형 병원이라든지, 그러면서 바로 한강에 인접해 있는, 실제로 이 집에서 한강이 보이는 한강 조망권을 갖고 있는 그런 초소형 주택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뉴타운 개발 소식, 그리고 비즈니스 교통 마이스 융복합의 폭발적인 미래들 가치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뭐 계속 강조드립니다. 강남 4구면서, 그렇죠. 뭐 도보 5분 이내, 그러니까 도보 한 2분 이내 그러면서도 초소형, 그렇죠. 소형 주택이라니까 한강이 보이는 소형 주택에 정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게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 보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강남 4구 안에 더블 역세권, 그것도 대로변에 그것죠. 그러면서도 상업지역이라는 거, 대로변 상업지역, 이쪽도 뭐 로데오 거리다 굉장히 뭐 현대백화점까지 잘 갖춰져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1인 가구들이 또 너무나 좋아하는 그냥 뭐 단층짜리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라 바로 복층형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에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재개발을 통해서 많은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곳이고요. 또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천호역 근처에서 한강이 보이고 또 원룸의 복층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투자 금액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자, 일단 뭐 이쪽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초성주택이요. 2억에서 한 2억 1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복층형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자, 그런데 이것이 임대 금액이 1억 8,500에서 1억 9,500까지 정말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강남 4구의 초역세권의 대로변 상업지역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75만 원에서 85만 원까지 높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강동구 안에서 한강 조망까지 가능한 천호동 근처에 원룸 복층형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봤고요. 우리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에도 여러분들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고요. 수요일에는 서울 역세권 소액투자 실전 전략 세워드리고요. 토요일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여러분들 위해서 세미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해 보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0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7%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3.5로 전월 대비 2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조정안 발표로 급격히 위축됐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 바로바로 소통해 보시고 궁금증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02-3153-2668번 빠르게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볼게요. 이해날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부장님과 함께 특별하게 두 지역 떠나보겠습니다. 살짝 보니까 좀 특별한 유형을 준비해 주신 것 같던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월세, 바로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상가를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지식산업센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돈이 되는 정보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만나볼게요. 첫 번째 지역부터 떠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김창범 본부장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2호선과 3호선 함께 교차하는 교대역 근처 살필 거고요. 자, 추천해 주신 유형은 상가네요. 상가의 시세 약 3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은요, 주변에 법원이나 검찰청 등 관공서가 많아서 특히나 이 상가의 수익이 기대되는 곳인데요. 입지 바로 들러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서초동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서초동이 총 서초 4동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에 만나볼 곳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교대역입니다. 교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상가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초동 하면은 법조타운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는 뭐 변호사라든지 그러한 분들이 사무실을 내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무엇이 있냐? 바로 이제 교육대학교가 유치를 하고 있죠. 교육대학교가 유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블럭 안에 이런 이제 재수학원 또는 입시학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 블럭 역시 어떠한 이제 유학학원이라든지 재수학원이라든지 입시학원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교육시설로서의 임대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강남역 테헤란로 지금 이제 그 90년대 후반부터 이런 이제 IT 업종의 기업들이 몰림으로써 이러한 이제 테헤란 밸리에 어떠한 이제 그 임대가를 버티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업체들이 교대역 쪽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얘기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교대역을 보면은 참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2호선과 3호선 이러한 이제 위치 가지고 있고, 그리고 터미널 또한 뭐 강남터미널, 남부터미널 이러한 이제 터미널과도 굉장히 그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기업 유치하기 또는 어떠한 법인 유치하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강남구와 서초구의 기업체 수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서울 안에서 기업체 수가 가장 높게 분포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와 서초구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그만큼 어떠한 이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수요 또한 여기에서 이제 그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은 근로자가 생기기 마련이겠죠. 그러한 수요 또한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입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확인하고 왔습니다. 2호선과 3호선이 함께 교차하는 교대역 근처에서 저희가 상가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강남과 함께 이곳 서초동이 기업체도 가장 많고 또 이용 인구도 많기 때문에 입지적인 장점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개발 호재 통해서 장점 찾아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개발 호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서 안전하게 월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추후에 팔았을 때 어떠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는 것, 굉장히 또한 중요하겠죠.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은 바로 이제 교대역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교대역이 이제 상업지 라인으로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상업지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자, 시청자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무엇입니까? 토지의 용도를 합리화시킨다라는 거죠. 토지의 가치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남역을 보게 되면은 이 상업지의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업지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근데 소외받은 이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교대역입니다. 상업지의 비율이 낮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개발을 하겠느냐? 바로 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종상향을 한다라는 점이 있죠. 종상향. 그러면은 준주거 지역에서 상업지로 가고,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준주거 지역으로 가고, 자, 이렇게 되면은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또 주변에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추가 검토하는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도심 낙후 지역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발이 조금 더딘 이러한 이제 그 서초대로이지만은 추후에는 강남역 또는 이제 이 테헤란로와 맞먹을 수 있는 이러한 상업지를 가짐으로써 어떠한 이제 관광지, 글로벌한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롯데칠성 부지이죠. 우리가 이제 일자리, 그 서울 안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고 정체가 되는 지역이 있고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역의 그래프,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에 가격 상승이 더 가파르더라, 이러한 그래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서울 안에서 특히나 이제 강남이라든지 서초권역 이 권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GBC라는 그 예전 그 한전부지 GBC라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지금 착공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롯데칠성 부지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러한 이제 그 일자리 창출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점이죠. 일자리 창출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대 또는 30대, 40대들이 거주지와 그다음에 이러한 일자리와 가까이 두려는 그러한 이제 그 수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동산의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매물지 인근에 이러한 이제 대규모의 어떠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교대역에서 서초역을 지나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장제터널은 이미 착공이 되었고 그 지상부에 바로 이제 또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 된다라는 점이죠. 자, 이곳은 이렇게 롯데칠성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곳 서리풀 지상화 부분 이곳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 특히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 육성지로 육성을 한다고 합니다. 강남 안에서 서초구 안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 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소득자가 몰린다라는 점, 이 점도 굉장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다. 이 점, 고소득자가 몰리게 됨으로써 어떠한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이유가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강남권인 만큼 개발 호재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보사 부지 개발로 인해서 이 지역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좀 기대가 되고요. 자, 이렇게 유동인구도 많고 특히나 구매력이 상당한 분들이 많은 곳에 역세권의 상가는 과연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투자 금액 한번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매매 시세는 3억 5천만 원이고 그리고 3억 5천에서부터 4억 5천만 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알아보게 되면은 보증금 5천에 월세는 150에서 170 정도가 예상이 되고 이렇게 이제 대출을 안고 그다음에 이 보증금을 안고 실투자를 하신다면은 1억 2천에서부터 1억 7천만 원, 1억 7천5백만 원으로 이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월세 수입이 발생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수익까지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교대역 근처에서 서초구 서초동 상가로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볼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창범 본부장과 두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입니다. 저희 경리중앙선 도농역 근처를 살필 거고요. 자, 준비해 주신 유형은 지식산업센터네요. 시세 살펴보시죠. 약 1억 7천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남북 발전축의 핵심인 다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곳은요, 도농역 근처의 지식산업센터 지금 주목을 해주신다고 하고요. 자, 입지 조건부터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서울을 조금 벗어나서 바로 이제 2기 신도시이죠. 2기 신도시 다산 신도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신도시의 위치를 한번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경의중앙선 도농역, 이 도농역 약 10분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세종포천 고속도로라든지 북부간선 고속도로,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서울 양양고속도로, 이러한 도로망들, 뭐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 이러한 도로망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강동구라든지 또는 이제 이쪽 하남시 뭐 미사라든지 이쪽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산 신도시의 어떠한 이제 그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곳이 2009년도, 10년도 그때부터 이제 개발이 됨으로써 지금 어느 정도 입주를 하고 있고 거의 막바지에 다루는 그러한 단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위치해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주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이러한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이 생긴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발 호재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제가 이제 그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일자리가 많은 곳보다도 일자리가 앞으로 창출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해야만이 추후에 어떠한 이제 가격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곳 역시 지금 이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통이라든지 뭐 물류라든지 이러한 이제 기업체들이 있는데 대표할 수 있는 업무타운이 없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곳에 이제 3기 신도시와 더불어서 업무타운을 형성이 이제 된다라는 점이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진건 첨단 IT밸리라든지 그리고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이제 수요들 그리고 또 이러한 이제 업무단지가 생김으로써 그 본사를 이 중심부에 위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오너들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산 신도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산 신도시는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인 그러한 이제 신도시이고 그러한 깔끔하게 이제 그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 앞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왕숙 신도시가 이렇게 이제 그 2005년에서 2026년 정도 이제 예상으로 봤을 때는 입주를 할 예정인데 이곳은 계속해서 어떠한 수요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가 아까 아울렛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착공이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아울렛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울렛이다 보니까 서울 수요에 대한 이러한 이제 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동부권에 대한 수혜 역시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아울렛이다. 그에 따라서 이곳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냐면은 주말 상권이라든지 또는 평일 상권 구분 없이 지역 활성화가 될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통적인 부분이 조금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은 뭐 유동인구라든지 이러한 이제 상주인구라든지 이러한 수요들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그러한 교통적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8호선입니다. 8호선. 이제 강동에서부터 쭉 연장이 되는 8호선이 바로 남양주로 이렇게 이제 연장이 되는데 이러한 사업은 이미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착공이 들어가고 2020년에서 2021년 정도에 이런 이제 그 개통 예정이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욱더 우수해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고속도로 부분이죠. 이러한 고속도로 부분이 생겨남에 따라서 어떠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방 분들이 또는 수도권 분들이 이러한 접근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게 이렇게 이제 교통적인 부분, 바로 이제 8호선도 그렇고 이러한 고속도로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이 생겨남에 따라서 기업 유치하기가 좋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이곳은 주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일자리죠. 일자리 부분에 대한 역시 지금 계획 단계에 있다 보니까 일자리 역시 늘어난다라는 부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또 이제 교통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었죠. 이렇게 보면은 참 주거지로서의 대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요 역시 직주근접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 수요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교통적인 부분이 개선이 된다는 점에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점.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제 신도시가 그렇습니다. 성공 여부를 가리는 게 바로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이죠.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은 어떠한 이제 신도시로서의 인기가 높고 그리고 인기가 높아짐으로써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곳은 이렇게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저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입지와 개발 호재 함께 분석 도와주셨는데요. 지금도 서울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통 호재로 인해서 더욱더 편리해지겠고요. 자, 유동인구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교통 호재로 인한 유동인구 그리고 가까이에 프리미엄 아울렛이 생기면 더욱더 큰 유동인구 품어올 수 있겠고요. 일자리가 늘어나는 소식에 또 주거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식산업센터로 가져와 주셨잖아요. 가격적인 메리트 어떤 부분에서 있을지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한번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1억 7천에서부터 2억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 역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월세 목적입니다. 월세 목적이고, 자, 임대료를 알아보게 되면은 보증금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월세로는 6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참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지원을 통해서 약 70% 정도 이렇게 이제 대출이 실행 예상이 됩니다. 대출이 이렇게 70% 정도 이제 받게 되면은, 자, 실투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이죠. 실투자 금액으로는 1,900만 원에서부터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세 목적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더 꼼꼼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이 지식산업센터 다산 신도시에서 만나보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지금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산업센터.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이 지식산업센터가 일을 하는 공간입니다. 업무시설이죠, 업무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겨나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과 함께 들어선다라는 점.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에 따라서 이 지식산업센터의 규모라든지 편의시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어떠한 임차 수요가 뭐 증가할 수 있고, 아니면 축소될 수가 있겠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브랜드라든지 또는 규모라든지 편의시설 이러한 부분 꼭 체크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대형 프리미엄 아울렛이 생겨남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인구의 유입을 또 기대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다산 신도시, 바로 이제 항아리 상권을 배후 수요를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대표할 수 있는 어떠한 건축물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랜드마크식의 건축물로서의 어떠한 역할 또한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주택 수요에 대한 감소,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주택에 대한 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죠. 대출도 그렇고 분양가 상한제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유동자금의 흐름이 과연 어디로 갈 건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수익형 부동산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견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주택 수요의 그 감소로 인해서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틈새 공략인 상품이 될 수가 있겠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함께했습니다. 대출 규제 부분에서 유리한 지식산업센터로 들여다봤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서울 내에 투자를 원하신다면 김창범 본부장님과 함께 무료 세미나에 참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주제는 서울 내 핵심 지역 소액 투자입니다. 자, 서울 지역에 투자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요.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고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가득 채워준 김창범 본부장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본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증은 전화 문자 통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방송 끝난 이후에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